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쌤 2주마다 한 번씩 뵈니까 예. 쌤 뵐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쌤도 그러세요? 아마 그거는 네. MC님이 저의 출연을 간절히 기다렸거나 또 하나는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슬퍼져요. 자, 이제 벌써 하반기고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예. 되게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많이 모자랐죠. 네,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 또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죠. 외국계 기업의 정의부터 현황, 선입견, 채용 방식, 정보 확인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분으로 예, 압축 1분. 가능할까요? 1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빨리 해보겠습니다.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반도체 장비 업체, IT 업체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 대규모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외국계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네. 필요가 있어요. 외국계 기업은요, 외국인이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투자한 네.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있는데 삼성도 10% 이상 투자를 했는데 왜 외국계 기업이 아니냐?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우리나라에 한 15,000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외국계 기업을 분류를 해 보면 먼저 현지 법인, 합작회사, 그리고 지점, 연락사무소, 대리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몇 개만 좀 특징만 말씀드리면 현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100% 투자한 거예요.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요. 크고 안정적이고 한 기업들입니다. 네. 대표적인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코리아, IBM,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PMG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작회사.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네. 리스크를 떠안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과 합작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인데 보통 좀 비교적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철수 위험이 적고요. 대표적인 데가 유한킴벌리, 한국 네. 얀센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지점 여기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냐면 외국계 네. 항공사, 금융사 이런 데들이에요. 여기는 항공사나 금융사들은 왜 들어왔느냐면 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이 많을 경우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항공사, 금융들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네.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네. 있고요. 나머지 연락사무소, 대리점들 작은 업체들이 있고요. 네. 오해 몇 개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영어에 대한 오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기본 이상은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다 잘할 필요는 없다. 네. 다들 너무 부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스태프서들, HR이라든가 파이낸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잘해야 돼요. 네. 그런데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은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경력직 한 60% 뽑거든요. 네. 나머지 40%는 신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신입인데 여기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워라밸이 지켜진다 이런 유의 것들, 이거는 오해라기보다는 일부 맞습니다. 예, 정리됐습니까? 네, 1분은 조금 넘기신 것 같긴 한데 넘겼어요? 네. 그걸 또 정리가 재고 완벽하게 있었네. 됐습니다. 예. 네, 또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잖아요, 예. 쌤. 사실 취업 전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이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금 알려주세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계 기업 채용 방식, 네. 이게 무엇이 다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 방식은요. 국내 기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대규모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공채 형식, 수시 채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공채 형식, 그룹사, 계열사 중심으로 공채를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서류, 인적성 여기서 대거 탈락을 시켜요. 근데 외국계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계 기업은 수시, 소규모 채용이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예, 부지런함도 하나의 네. 전략입니다. 수시로 찾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 단위로 별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직무별로 네. 채용 방식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리고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네. 이제 면접 대상자가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서류 심사 인적성에서 대거 네, 탈락시키고 맞아요. 면접을 조금 소수로 하거든요. 네. 근데 외국계 기업은 서류하고 인적성은 안 보는 데들도 많고 네. 그리고 나서 면접 직접 보고 뽑겠다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 단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처음에 전화 면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10번 이상을 면접을 하기도 와, 해요. 네. 지쳐요. 하다 지쳐가지고 나 안 네. 갈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면접을 면밀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어 능력을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많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익 점수라든가 아니면 토익 스피킹 아니면 오픽 점수로 많이 판단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직접 불러서 야 우리 그거 점수 못 믿겠어. 네, 스피킹으로. 예, 직접 네.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면접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외국계 기업 입사할 때 굉장히 네. 당황스러웠던 게 네. 처음부터 뭐 1분 자기소개 영어로 해보세요. 네. 뭐 왜 지원했습니까? 이런 거는 준비해가죠, 네. 당연히. 안 묻더라고요. 오. 네, 안 물어요. 영어를 네. 안 물어. 그래가지고 네. 마음 놓고 한국말로 네. 마음껏 얘기했어요. 네. 이거를 영어로 해봐라 이랬군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서 후회했죠. 쉽게 말할 걸. 한국말로도 쉽게 쉽게 말할 말할 걸. 걸. 예.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좀 특징이 채용 방식도 다르고요. 네. 특히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시 채용 그리고 채용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업하고 많이 달라요. 네. 처음에 잡을 오픈을 하는데요. 네. 외부에다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먼저 올려요. 어. 예, 내부적으로 먼저 올리는데 그 전까지도 진을 다 뺍니다. 채용팀장 입장으로 네. 정말 힘들었어요. 국내 기업은 대규모로 뭐 1,000명 뽑겠어 네. 라고 해서 대략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요. 음. 그리고 채용 공고 보면 00명, 000명 맞아요. 하잖아요. 네. 뽑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뽑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승인을 처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한국에서 승인을 받고 아시아 네. 태평양 지역 그 본부의 리더한테 승인을 받고 글로벌에 가서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서 파이낸스 쪽하고도 같이 작업을 해요. 오. 이 사람 한 명 들어오면은 월급 얼마 줘야 되는데 네. 얼마 동안 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비용이 얼만큼 더 드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매출을 얼만큼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사람을 들여왔을 때 1억이 든다면 2억 정도는 이 사람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다 설득을 글로벌까지 시켜야지만 와. 이제 그래 한 명 뽑아봐 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더 면밀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승인을 받고 나면 네. 내부적으로 그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인터널 잡 포스팅이라고 해서 네. 내부에 채용 공고 올린 것을 보고 지원해서 합격해서 직무들을 옮겨 다녔습니다.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7개를 옮겨 다녔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도장 깨기 하신 거예요? 예, 도장 깨기에서 이 정도면 됐어. 야, 이 바닥에서 네. 내가 최고야. 네. 라고 했을 때 난 다른 데서 한번 도전해 보겠어.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했죠. 근데 여기서 내부 직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네. 기업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 승인을 받고 그래 한번 가서 거기서 해봐라. 아니면 네. 위에서 아예 너 이번엔 다른 데 가서 해봐. 이렇게 하는데 외국계 기업은 인터넷 잡 포스팅이 공고에 뜨면은요. 네. 내부 직원만 일단 볼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채용 공고를 보고 내가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네. 해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듯이 네. 준비를 해서 오. 몰래 승인을 받고 몰래 가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몇 차례 면접을 통해서 야 와라라고 하면 여기서 뽑히면은 회사 방침이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 내지 2달 동안 네. 2달 내에 현재 매니저가 반드시 네. 보내야 된다. 이 사람을 오.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네. 보통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 자, 내부적으로 사람을 뽑는데 여기서 적당한 사람이 없는데 10번 네. 면접을 봤는데 적당하지 않아.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이럴 때 바로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네. 추천하라고. 그렇죠. 한다고 레퍼럴 보너스 하시잖아요. 네. 프로그램이라고 네.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추천해 라고 해가지고 추천해서 입사해서 6개월 이상 다니면은 내가 네. 200만 원 줄게. 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 이거 쏠쏠이 잘 활용하셨던 네. 분들도 계시죠. 배우자분이 모르게 이런 것들 잘 이렇게 모아서 알차게 쓰시는 분들도 그러게 계셨고, 좋네요. 예, 좋죠. 네. 그리고
내부 인재풀이 있어요. 네. 인재풀에서 또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면접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찾을 만큼 찾았는데 네. 또 못 뽑았어. 네. 그럴 경우는 이제야 이제 바깥으로 오픈을 합니다. 오. 바깥으로 오픈을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민감한 포지션. 어떤 사람을 뽑는다라고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이 회사의 전략이 알려지는 아. 그런 자리인 경우에는 네. 몰래 헤드헌터,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헤드헌터한테 연락해서 절대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세요. 당부를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몰래 사람을 추천받아서 오.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괜찮아, 이거 네. 알려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이럴 경우에 비로소 자포탈 같은데 어. 그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포탈에서 내가 이 채용 공고를 봤어 네. 라고 하면 이미 뽑을 만큼 뽑으려고 아, 시도하고 많이 나서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채용 공고를 보는 순간 이미 앞에서는 많은 시도들을 했었다. 네. 나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뽑히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아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네. 어디서 이런 채용 공고를 먼저 좀 볼 수 있나? 획득할 수 네.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네. 내가 관심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 회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회사에 채용 공고들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네. 그것도 집중적으로 보시고 수시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회사에 인재풀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오. 그 인재풀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네. 것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세요. 오. 그럼 외부에 채용 공고 나가기 전에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채용팀에서 그걸 먼저 검색을 하거든요. 외부에 공고 내보내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잡포탈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잡포탈에 오픈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잡코리아, 네. 인크루트, 사람인 이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는 국내 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외국계 기업들도 올라와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피플앤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공고가 올라오니까 거기를 많이 보시고요. 또 하나 채용팀 내부에서 외부에서 사람 공고 내보내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찾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링크드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기 이력서들, 주로 외국계 기업 지원하는 사람들 또는 경력직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먼저 찾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내가 등록해놨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렇네요. 그런 네.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뽑지 않고 이 네. 직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어떤 네. 사람, 같은 직무라도 요번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그걸 알고 내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정보를 알 수 있느냐 하면 네. 채용 공고에 대부분 답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채용 공고에 이런 사람 필요해, 여기서는 이런 일이 필요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면밀히 보시고 네. 채용 공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나 경험, 나의 지식 놓고 연결되는 그것만 가지고 어필을 하셔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워크넷 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략 길어졌죠. 예. 네. 관심 기업 리스트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회사 정보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인재풀에 등록하고 그리고 알람 서비스 체크하고 그리고 채용 공고 확인할 때는 피플앤잡 아니면 링크드인에서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기업은요 인재상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말로 인재상이라고 많이 안 올려놓고요. 네. values 아니면 competencies라는 것이 있어요. 요게 바로 우리 평가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면접 볼 때 서류 심사할 때요. 요걸 펼쳐놓고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고 평가를 네. 하게 됩니다. 아. 예. 저 이렇게 귀하디 귀한 채용 공고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인데 예. 또 많은 분들이 입사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예, 그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1위가 구글 코리아, 그리고 2위 넷플릭스 코리아.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뭐 지옥, 넷플릭스 오리지널 뭐 어떤 드라마가 인기 네. 끌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3위가 애플 코리아, 4위, 5위가 나이키, 스타벅스인데요. 네. 안타까워요. IBM이 왜 빠졌어요? 제가 IBM 출신인데 제가 있었을 때는 5년 동안 대학생 네. 선호도 1위를 연속으로 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퇴사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제가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특징이 보면 네. 대부분 B2C 기업이에요. 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오픈되어 있는 네. 잡들은 B2B에서도 굉장히 크게 열렸거든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제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왜 그럽니까? B2B에 좋은 기업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데 IBM 아시죠? 네, 그럼 그렇다면 입사 지원서를 사실 잘 안 보고 그
면접에서 더 오히려 면밀하게 따져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입사 지원서에 통과를 해야 예.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입사 지원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예.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네.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재상, 하나는 직무 역량. 이거예요. 그래서 인재상은 기업에 가서 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네. Values and Competencies라고. 그거 옆에다 뽑아놓고 거기에 연결되는 본인의 경험을 어필하는 것. 이것을 자소서에서 그리고 지원서에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래서 외국계 기업을 추천한다. 또 안 그래도 쌤이 7개 직무나 도장 깨기를 하셨던 그렇죠. 예. 분이니까.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나한테 맞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계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계 기업에 더 맞았었거든요. 네. 문화라는 측면, 그리고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것은 있습니다. 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성과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네.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압적이지 않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오.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네. 여성, 장애인, 그리고 성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기회가 크게 열려 있고요. 오. 처음 뽑을 때부터 여성은 몇 % 이상 반드시 뽑아라.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글로벌에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승진할 때 임원은 반드시 몇 % 이상 유지해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역차별 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외국계 기업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한번 지원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나는 조금 더 유연한 문화, 합리적인 문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원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